제가 비행체에 대해서는 어 그렇죠. 여러 연소실을 둬가지고 엔진과 결합되지 않았죠. 연료만 공급하면 간단한 점화 장치와 그 강중량을 조절할 수 있는, 뭐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형태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엔진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흡입 장치가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냥 연료에다 산소를 갖다 결합해 주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럼 이게 비행체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비행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비행기, 항공기, 뭐 여객기도 될 수 있고, 화물기도 될 수 있고, 열차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모든 화물차,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배도 그렇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무엇을 설명을 하는가? 휘발유, 산소, 혼합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요. 현재 이 지금 휘발유, 석유 시대로 가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기술을 사장시키면서 갈진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휘발유, 가스, 경유, 가스, LPG,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석탄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새 석탄 떼는 데는 없죠. 석탄, 산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화력발전소에서는 가능할 듯. 화력발전소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라늄 분말 또는 액상 플러스 산소 또는 수소산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화력발전할 때 무기급으로 만들 때 또 틀리지만,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중간 저장소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이제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다 했을 때 기존의 엔진에서 이렇게 다르게 이제, 그리고 각 실린더마다 8기통이다 그러면 연료만 공급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연료 공급 장치 있고, 그것을 그렇죠. 좀 연료를 조금 분사해 줄 것인가 많이 분사해 줄까, 이 차이를 따라서 속도를, 그렇죠. 속도를 차이를 좀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실린더를 몇 개는 가동하고 몇 개는 가동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휘발유하고 산소를 섞어주는 이 중간 저장소, 연료 저장고는 따로 있고요. 휘발유와 산소를 따로 섞어서 연소실에서 점화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경유로 움직이죠. LPG, 산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박, 일반 석유로 움직이겠죠. 선박과 항공유도 있고요. 여객기도 있고, 또 산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더스탠 하죠? 네. 그래서 결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 산소하고 섞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료 저장고는 따로 있고, 연소실에서 태울 만큼 조금만 섞어주는 겁니다. 너무 불안정하게 섞으면, 너무 많이 섞으면 포발력도 커지니까 휘발유, 산소 쓸 만큼만 딱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산소를 대신 공급해 주는 식으로 가면은 엔진 구조가 매우 간단해진다. 그리고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현재 있는 실린더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조금만 연료를 쓰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닷물에서 수소산소를 생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산소가 보다 싸게 공급이 된다면 이 부분이 매우 그렇죠. 지금 석유 시대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딜레이 시키고 기술인데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제가 혼합 연료로서의 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전 세계 특허입니다. 엔진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거죠.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렇게 강중약 대신 그렇게 하셔도 되고, 1단, 2단, 3단, 4단으로 해서 실린더를 안 움직이는 게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연료만 조금만 공급을 해가지고, 그렇죠. 파워를 좀 낮춰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휘발유, 산소, 이럴 때 자동차나 자동차 부분에 쓰겠죠.
선박, 또 여객기, 화물기, 이렇게 좀 항공기가 비행체 또는 드론, 또는 열차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열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연료 플러스 산소 이것을 섞어주는 중간 저장소의 개념, 이것은 전 세계 저특허입니다. 아시겠죠? 그 연료 조정고가 되면 동그랗든 마른 뭐가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구조 원리가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연료의 탄생,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우라늄, 그렇죠. 석탄 분말 산소 또는 석탄 분말 수소 산소,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우라늄 산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라늄 휘발유 산소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태의 연료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전세계 특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 개발한 게 꽤 많네요. 기술자가 이거 못 알아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구조적인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또는 구조 원리에 대해서 또는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가서 엔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저 구조 원리만 설명해주면 거기서 기술자들이 회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전혀 이해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이해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특허낼 때도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얘기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허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토바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뭐 가스, 산소를 새로 섞어가지고 오토바이를 경유, 산소 이렇게 갖고 오토바이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는 드럼부터 시작해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기계 장치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기계로 움직이는 무엇? 그것도 휘발유 산소를 섞어준 경유 산소 LPG 산소를 섞어준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모든 형태의 기계에 이 중간 조정소에 산소와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 연료 조정거에 또 곧바로 섞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수소 산소를 갖다가 아까 좀 토치식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거기 연료 저장고 없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섞어가 그게 연료 저장고죠. 중간 저장소의 개념을 뭐 네모나든 뭐 동그랗든 조그맣든 크든 그 개념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수소라든지 이런 것을 연료를 덮이는 공간, 그것이 중간 조정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덮여주고 산소를 섞어주고 덮여주고 차가운 상태 있잖아요, 둘 다. 이게 점화가 잘 안 일어나요. 점화가 잘 안 일어나고 엔진 그 아무래도 엔진의 내구성도 떨어지고 연소실도 내구성 떨어지겠죠.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 점화 상태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료를 덮여라. 수소나 산소를 덮여. 그것이 이제 중간 저장소에서 또는 보다 안전하게 하려면 보다 미니로 만들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연소실로 보내갖고 연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연료의 등장.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그다음에 석탄 가루 플러스 수소 산소 또는 석탄 가루 플러스 산소, 또는 이렇게 산소를 그만큼 싸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죠. 바닷물 풍력과 수력 발전을 통해서 바닷물을 여기서도 수소도 생산하고 우라늄 수소산소,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 액상 수소산소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넣어서 또는 휘발유를 그렇죠 촉매제로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